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600포인트 올랐습니다. 5100에서 시작한 지수가 단숨에 6700을 뚫었습니다. 4월 한 달 상승률만 30%가 넘습니다. 1998년 이후 4월 기록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입니다. 시가총액은 6천조 원을 넘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예탁금만 1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돈을 한국 인구 5,200만 명으로 나누면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1인당 215만 원씩 코스피 옆에 줄을 세워둔 셈입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삼성전자도 함께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통장 잔고가 30% 늘어난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4월이 끝나고 달력이 5월로 넘어간 순간 시장에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6년치 코스피 5월 등락률을 전수조사했더니 평균이 마이너스 0.31%였습니다. 1년 12개월 가운데 평균이 마이너스인 달은 단 2달뿐인데 그중 하나가 5월입니다. 4월이 평균 1.73%로 연중 1위인 바로 옆달이 정반대 쪽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왜 하필 5월만 꺾이는 걸까요? 4월에 30% 폭등한 시장이 다음 달에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월계는 Sell in May라는 오래된 격언도 있습니다. 5월이 되면 팔고 떠나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법칙인지 박물관에 보내도 되는 옛말인지부터가 갈립니다. 게다가 이번 5월은 첫 일주일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동시에 휴장합니다. 사흘 동안 시장 문이 닫혀 있는데 미국에서는 굵직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됩니다. 사흘간 잠가둔 수도꼭지에 어떤 압력이 차오르고 있을지 이 답은 잠시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의 지형을 한 번에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5월은 크게 두 토막입니다. 초중순에는 숨고르기성 변수 3개가 줄지어 깔려있고 중후반에는 그 자체로 지수 한 칸을 흔들 수 있는 초대형 이벤트 3개가 시한폭탄처럼 박혀 있습니다. 통계 골격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하나증권 분석에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6개월 평균 상승률은 6.30%,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평균은 1.20%였습니다. 한 해를 반으로 갈라보면 추운 절반이 더운 절반보다 약 5배 더 시장에 우호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격차가 너무 깔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격언이 아까 말씀드린 Sell in May입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귀족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며 주식을 정리하던 관행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운 계절에는 큰 돈이 시장을 떠난다는 옛 경험칙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정반대 결론이 동시에 나옵니다. 블룸버그의 한 분석가는 최근 33년치 데이터를 다시 돌려봤더니 5월부터 10월 사이에 주식이 오른 해가 25번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33번 중 25번이면 4분의 3이 넘습니다. Sell in May가 정말 살아있다면 나오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격언과 데이터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충돌의 답은 잠시 뒤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순 3개부터 해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휴 공백입니다. 5월 1일은 한국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같은 날 오펙 플러스는 하루 20만 6천 배럴 증산을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5월 4일 월요일은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 골든위크가 겹쳐서 아시아 주요 시장 전체가 멈춥니다. 5월 5일은 한국 어린이날 휴장, 그날 미국에서는 4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사흘 동안 한국, 중국, 일본 시장은 닫혀 있는데 그 시간에 미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체 육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갈 곳 잃은 충격이 5월 7일과 8일 개장하는 순간 한꺼번에 시계 박힙니다. 휴장 전 종가와 개장 시가 사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을 갭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사흘간 막아둔 수도꼭지를 한꺼번에 트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문은 여기서 풀립니다. 두 번째는 미국 고용법 물가지표의 양방향 함정입니다. 4월 발표된 미국 비농업 고용은 17만 8천에 실업률은 4.3%였습니다. 직전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는 3.3%였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12일 발표될 CPI가 3.5%를 넘으면 매도, 3.0%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미루고 달러는 강해집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환차손까지 합쳐 비싸지니 매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고용이 약하게 나오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고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한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탈합니다. 강해도 매도, 약해도 매도. 양쪽 골목이 다 막혀있는 구간이 5월 초중순입니다. 두 번째 의문도 여기서 풀립니다. 그런데 이 함정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 답은 곧 다시 등장하는 인물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과 유가의 동시 고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영상 제작 시점 기준 1,489원입니다. 다음 저항선은 1,500원입니다. 1,500원이 뚫리면 해외 직구 한 건, 여름 가족 여행, 항공권 한 장이 곧바로 한 단계씩 더 비싸집니다. 가계 직격입니다. 동시에 브렌트 유가는 배럴당 111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한국 주식이 환차손으로 비싸지고 한국 기업에게는 원유 원가가 무거워집니다. 천장이 위와 옆에서 동시에 내려오는 압축 구간입니다. 4월 폭등의 동력이었던 외국인 매수가 여기서 한 박자 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조 지표를 드리면 4월 한 달 30% 폭등은 이격도라는 잣대로 보면 사상 최상단입니다. 이격도는 현재 지수가 21일, 61일, 하행첩 20일 평균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재는 자입니다. 평균선에서 멀리 튕겨나간 고무줄일수록 다시 평균으로 당겨질 압력이 강해집니다. 4월에 늘어난 고무줄이 5월에 어느 잠잠한 날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이 진짜 폭락장이냐? 의외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이 1998년 이후 자료를 뒤져서 한 가지를 추렸습니다. 4월 한 달 상승률이 5%를 넘은 해, 즉 4월에 크게 폭등한 해의 5월이 어땠느냐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해는 2001, 2003, 2008, 2009, 2020년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해의 5월 결과가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5번 중 5번, 100% 일치입니다. 4월에 강하게 올라간 해는 5월 평균치 마이너스 0.31%라는 통계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분석가가 33년 중 25번 5월부터 10월이 올랐다고 보고한 것도 같은 결을 갖습니다. 셀린 메이는 19세기 런던 귀족이 휴가 떠나며 만든 격언이었지 21세기 데이터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물론 정반대 경고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폴 시아나는 5월, 8월, 덤 10월 세 달을 골라 약세장을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큰 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런데 의견이 갈리는 와중에 한 가지 객관 지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5배에서 6배 사이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글로벌 동급 반도체 기업들이 15배에서 20배 사이입니다. 같은 빵을 같은 오븐에 굽는 옆 가게는 빵 한 개에 15,000원을 받는데 우리 가게는 5,000원에 팔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평가의 근거 자체는 단단합니다. 그러니 셀린 메이의 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격언은 반쯤 죽었고 4월 폭등은 오히려 5월 추가 상승의 통계적 우군입니다. 다만 폭락이 아니라는 말이 곧 안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서 따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중후반 세 개를 한 줄로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장 교체입니다. 5월 15일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파월은 의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이사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광복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결정입니다. 같은 날 신임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취임합니다. 워시는 시장에서 매파적 비둘기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지만 물가 앞에서는 칼을 빼는 성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에게 과격한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직전 4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던진 위원이 4명이었습니다. 34년 만에 최다 반대표입니다. 시장은 이 분열을 즉각 반영했습니다. 5월 FOMC 직전 금리 인하 확률이 18%에서 단 하루 만에 3%로 떨어졌고 동결 확률은 85%로 굳어졌습니다.
워시가 만약 잣대를 근원 PCE 2.8%에서 절사 PCE 2.3%로 바꿔치우면 같은 물가가 0.5%포인트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잣대 하나 바뀌면서 인하 명분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워시의 첫 FOMC가 6월 16일과 17일이라는 점입니다. 5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시장은 새 의장의 입과 표정만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통화정책 공백기입니다. 두 번째는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곧 우리 계좌의 이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코스피에 1억 원을 넣어둔 분의 계좌에서 4천만 원이 자동으로 이 두 회사의 운명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AI 칩 수요라는 식당에서 엔비디아가 셰프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는 셰프가 쓰는 핵심 식재료입니다. 셰프가 다음 분기에 식당을 2배로 키우겠다고 발표하면 식재료 주문이 폭발하고 셰프가 잠시 쉬겠다고 하면 창고에 식재료가 쌓입니다. 5월 20일 발표일 자체보다 그 직전 일주일부터 시장이 미리 출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29일을 기억해 보시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3.58% 빠지고 나스닥도 0.9% 하락했는데 다음날 코스피는 장중 6,590까지 밀렸다가 0.7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실적 체력이 악재를 흡수해낸 사례입니다. 다만 이 흡수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트리플 폭풍입니다. 5월 14일 한국옵션 만기일이 들어옵니다. 4월에 매수한 옵션을 청산해야 하는 날입니다. 같은 날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튿날인 5월 15일부터 보호 제수가 차례로 풀립니다. 보호 예수는 상장 직후 일정 기간 동안 대주주나 기관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자물쇠입니다. 그 자물쇠가 풀리는 날 큰 매물이 시장에 풀려 나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56개 회사에서 총 2억 242만 주가 풀립니다. 이 가운데 77%인 1억 5,617만 주가 코스닥에 집중됩니다. 5월 1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1만 주, 5월 21일 에코아이 2,119만 주가 풀리는데 에코아이는 발행 주식의 무려 72%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5월 24일 JMB는 발행 주식의 71%, 683만 주가 풀립니다. 자물쇠에 풀리는 날이 한 주 안에 줄지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일까지 겹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월 12일에는 MSCI 분기 리뷰 결과가 발표됩니다. MSCI는 전 세계 큰 패시브 펀드들이 따라가는 지수인데 이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줄면 그 펀드들은 한국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한국 비중 축소 시 약 1,800억 원이 빠질 거라는 추정입니다. 발표는 10일이지만 실제 비중 조정이 시행되는 건 5월 29일장 마감 기준입니다. 옵션 만기, 보호예수 해제 폭탄, MSCI 강제 매도, 세 개가 모두 5월 14일부터 29일 사이 단 2주 안에 겹칩니다. 5월 29일이 이 모든 수급 파도의 정점입니다. 자, 이제 처음 의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월에 30% 폭등한 시장은 5월에 어떤 얼굴을 할까요? 답은 IBK투자증권의 표현을 빌리면 전약 후강입니다. 초중순에는 연휴 공백, 양방향 함정, 환율과 육아의 이중 천장이 숨고르기를 강제합니다. 중후반에는 의장 교체, 엔비디아 실적, 트리플 폭풍이 변동성을 정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지나면 시장은 다시 다른 길목에 서게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 한 표현을 썼습니다. 전례 없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메모리 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호황과 폭락을 반복하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황이 오면 모두가 공장을 늘리고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패턴이 한 세대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메모리 수요의 속도가 공장 증설 속도를 추월했다는 게 FT의 평가입니다. 호황 다음에 반드시 폭락이 온다는 30년짜리 사이클이 끝났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그렇다면 5월의 조정은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다음 길목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 들이쉬는 숨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살아있는 변수는 끝까지 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5월 21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일이 그날 타결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장기화로 흘러가 실제 생산 차질로 번질지 이 답은 5월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그 너머까지도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40%를 짊어진 두 회사 가운데 한 곳의 공장이 멈춘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시나리오가 다시 쓰여야 합니다. 그 신호 하나만큼은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